그날 내가 본 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그 한마디가 지혁의 귀를 파고들었다. 단호하면서도 묘하게 간절한 성재의 눈빛이 평소의 그와는 달리 어딘가 절박해 보였다. 지혁은 대답 대신 미묘하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성재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카페 뒷골목에서 본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고성이와 어떤 남자가 서로를 껴안은 채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속삭이는 모습이었다. 성재의 새어머니인 고성이, 그리고 그 남자. 지혁은 본능적으로 그가 단순한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문제는 그 얼굴이 낯이 익다는 것이었다.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뭔가 심장이 불쾌하게 조여오는 기분이었다. 그때부터 지혁의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은 흐릿해졌다. 은호의 고백, 그 고집스러운 표정, 심지어는 그녀가 떠날 때 남긴 마지막 시선마저도 희미해졌다. 머릿속을 차지한 것은 오직 하나, 왜 성재가 저 장면을 숨기려 하는가였다. 한편 은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 정순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너 지혁 선배한테 고백했냐? 은호는 순간 어머니의 입에서 지혁의 이름이 나온 것에 놀라며 되물었다. 지혁이 어떻게 알아요? 순이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마치 오래 숨겨둔 비밀을 터뜨리듯 내뱉었다. 넌 모를 거야. 그 집이랑 우리 집 엮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 말은 은호의 가슴을 쿡 찔렀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경고였다. 이유를 묻자 순이는 그저 나중에 얘기해 줄게라며 피했다. 그러나 은호의 머릿속에는 그 말이 불씨처럼 남아 타올랐다. 엮이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은호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럴수록 지혁에 대한 마음은 더 깊어졌다. 금지된 곳일수록 발길이 향하듯 그는 지혁이 왜 그렇게 선을 긋는지도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다. 성재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고성이는 전화기를 붙들고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 끝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아니,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진석 씨는 모르게 해야 하고? 라는 말이 문득 복도 너머로 들렸다. 이 말을 우연히 들은 영란은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서랍 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속에는 오래전 찍힌 흑백 사진 한 장과 서류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고성희의 모습과 낯선 남자의 모습이 함께 있었다. 영란은 숨을 삼켰다. 이게 나야? 그 순간 영란은 자신이 진석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에 휩싸였다. 지역의 집에서는 또 다른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상철은 예고도 없이 고문직 제안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유를 묻자 회사 측은 외부에서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됐다는 말만 남겼다. 이상철은 당황했지만 더 큰 충격은 이 의혹이 내부에서 흘러나왔다는 점이었다. 그는 무심결에 부인 김다정을 바라봤지만 다정은 고개를 돌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다정은 며칠 전 한 통의 익명 전화를 받았었다. 당신 남편 회사 돈 빼돌린 거 알고 있죠? 라는 차가운 목소리. 믿을 수 없었지만 세부 거래 내역까지 알고 있었다. 다정은 그날 이후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철이 무고하다는 걸 알면서도 의심은 마치 독처럼 마음을 잠식해갔다. 지화는 영나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구겨진 문서가 들려 있었다. 지화는 그걸 보자마자 그 문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직감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라는 영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화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이건 그냥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환을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 나한테 사실을 말해줘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나한테 숨기는 이유가 뭔지. 지환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말했다. 나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성희 여사가 젊었을 때 너랑 닮은 남자를 만났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요. 은호는 지혁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가 숨기는 모든 이유를 캐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일부러 지혁이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지혁은 그녀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다. 그만 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안 돼. 은호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듯 지혁의 눈동자 속에 잠깐 스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선배, 나
선배가 왜 이렇게까지 벽을 치는지 알아냈어요. 지혁은 순간 표정이 굳었. 내 어머니 때문이죠? 그 한마디에 지혁은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은호는 확신했다. 어머니 정순이가 숨기는 과거가 지혁과 자신을 갈라놓는 진짜 이유라는 것을. 박성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날이 계속됐다. 그는 호텔 라운지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바로 고성이와 뒷골목에서 함께 있던 그 남자였다. 성재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 거래, 이제 끝내죠. 더 이상은 위험해요. 그러나 남자는 비웃듯 대답했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같이 묶여 있다고. 우리 걸린 게 아니야. 그 말에 성재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다. 이 모든 게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사건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한밤중 지혁은 집 앞에서 낯선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 그림자는 다름 아닌 며칠 전 회사에서 보았던 어떤 하청업체 사장이었다. 그는 지혁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당신 아버지 건인데 함부로 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지혁이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뇌물거래 증거가 담긴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지혁을 강하게 밀쳤다. 그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은호는 지혁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그러나 병실 앞에는 성재가 서 있었다. 그는 은호를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다. 지금은 들어가면 안 돼. 의식 돌아오면 널 멀리하라고 할 거야. 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왜 그렇게까지 방해해요? 성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넌 모르는 게 나아. 아니면 다친다. 영란은 결국 입양 서류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고성이를 추궁했다. 그러나 고성이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그날 밤 영란은 누군가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내 친부를 알고 싶으면 매일 밤 10시 한강 북단으로 나와. 발신인은 없었다. 이상철은 자신을 모함한 사람이 사위 후보였던 모 기업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그 대표는 다름 아닌 김가정이 몰래 만나온 사람이었다. 병실에서 의식을 찾은 지혁은 침대 옆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메모가 있었다. 넌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지혁의 눈이 커졌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은호가 들어왔다. 그러나 지혁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메모만 뚫어져라 바라본 채 입술 사이로 차갑게 흘린 한마디가 병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 다 끝났어.